이성적 사고로 무장한 CNN 특파원 리사 하트는 K컬처의 허점을 파헤치기 위해 서울에 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정돈된 도시와 친절한 사람들을 만난 그녀는 의문에 빠진다. 이게 진짜 한국인가? 어느 날 밤 한 중년 여성의 작은 선행이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과연 리사가 발견한 진짜 국격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줍니다. 리사 하트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CNN 본사 회의실에서 편집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테이블 위 커피잔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지요. 리사는 노트북을 열며 자신의 제안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아시아 전문 특파원으로 일해온 그녀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그 실체를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집장은 안경을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은 주제야. 우리 시청자들도 분명 관심 가질 거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생각해봤나? 네, 저는 카메라팀 없이 단독으로 가려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외국 취재진을 의식하지 않은 모습을 담고 싶거든요. 실제 한국인들의 일상,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진짜 모습 말이죠. 회의실을 나오며 리사는 창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밖에는 맨해튼의 번화한 거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포장된 걸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전 세계를 열광시킨다는 그 문화, 그 이면의 진짜 한국을 보고 싶어. 리사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도시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던 경험들.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요. K컬처? 그저 잘 짜인 마케팅 전략일 뿐이겠지. 집으로 돌아온 리사는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옷과 취재에 필요한 장비들을 정리하며 머릿속으로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그려보았지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과연 내 선입견은 맞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사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취재가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될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지요. 이 여정이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대한항공 기내에서 리사는 처음으로 예상과 다른 한국을 만났습니다. 승무원들의 서비스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지요. 정형화된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승무원은 리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살피며 다가왔고, 이는 그녀가 경험했던 다른 항공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객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네. 리사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그녀는 노트에 이 첫인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글로벌 항공사의 특별 서비스겠지. 실제 한국은 다를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한 리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출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는 과정까지 모든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고 안내원들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리사는 이전에 방문했던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며 이 체계적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정돈되어 있다니 의외네요. 리사는 택시를 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아, 외국에서 오셨군요. 처음 방문하시나 봅니다. 서울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강남의 호텔로 가주세요. 그런데 인천공항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관문이니까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리사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건물들, 그 사이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까지. 도시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요.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리사는 짐을 풀며 오늘의 인상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돈되고 배려 깊은 도시야. 하지만 이건 분명 표면일 뿐이겠지. 진짜 한국의 모습은 이 정돈된 겉모습 아래 있을 거야. 그녀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를 생각했습니다.
리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머릿속은 이미 내일의 일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은 어떤 발견을 하게 될까? 다음 날 아침 리사는 일찍 일어나 첫 번째 취재 장소인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태원은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지요. 그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관찰했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거리는 활기찼고 다양한 언어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리사는 용기를 내어 미국에서 온 영어 교사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나요?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특히 치안이 정말 좋습니다.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거든요. 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사는 의아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없을까 더 물었지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없나요? 가끔 언어 문제로 오해가 생길 때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 친절합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한 할머니께서 막 걸어서 20분이나 같이 가주신 적도 있었어요. 이후 홍대에서 만난 프랑스 유학생, 강남에서 인터뷰한 호주 사업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정 많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꼭 나서서 도와줍니다.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에요. 등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뿐이었지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리사는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만족 대신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감춰진 이면이 있을 텐데. 너무 예의 바른 사회? 이게 진짜 한국인가? 그녀는 침대에 앉아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인터뷰이들의 표정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모두 진심으로 보였지요. 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예상과 완전히 달라. 난 비판할 점을 찾으러 왔는데 다들 칭찬 일색이잖아. 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빛으로 가득했지요. 그녀의 마음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보이는 그대로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걸까? 내일은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리사는 다음날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전통시장, 그곳이라면 좀 더 진짜 한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 리사는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은 서울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쇼핑몰과는 다른 정겨운 소리와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지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 흥정하는 소리, 음식을 만드는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리사는 카메라를 들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다양한 물건들과 음식들, 그것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표정을 담았지요. 그러다 문득 한 곳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사는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 옷가게 앞에서 중년 여성 상인과 젊은 여성 손님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중년 여성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젊은 여성은 손을 내저으며 항의하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10,000원이나 더 받으시겠다고요? 어제는 30,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언제 그랬어? 40,000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지. 여기 옷이 얼마나 좋은데? 상인 여성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그들을 쳐다보다가 이내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이런 광경이 흔한 일상인 듯 했지요. 리사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한국 아닌가요? 겉으로는 모두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이고 거칠 수도 있는 사람들. 리사는 말다툼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젊은 여성은 화가 난 표정으로 가게를 떠났고 상인 여성은 한숨을 쉬며 다른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리사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장에서 나온 리사는 근처 찻집에 들어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아. 아름다운 포장 속에 감춰진 평범한 일상. 그저 잘 짜인 무대 같은 도시일 뿐이야. 그녀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사는 노트북을 열어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인터뷰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감추어진 한국인의 모습을 오늘 시장에서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녀는 더 깊은 취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리사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만으로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한국에 대한 그녀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취재 내용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칭찬 일색인 외국인 인터뷰, 시장에서 목격한 평범한 다툼. 이런 내용으로는 CNN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을 테니까요. 리사는 노트북을 열어 본사에 보낼 메일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잘 짜인 무대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하지만 무대 밖의 감정은 미지수입니다. 이대로는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듯했지요. 리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정돈된 도시에서 어떻게 진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와 근처 편의점에 들렀지요. 간단한 간식과 물을 사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편의점 안에서 리사는 잠시 한국인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들, 학교 마치고 간식을 사는 학생들, 그들의 표정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리사는 문득 가방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그녀는 가방을 열어 확인했고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 편의점? 아니면 길에서? 급하게 편의점으로 돌아간 리사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지갑을 보셨나요? 검은색 작은 지갑인데.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와 현금, 그리고 호텔 카드키까지 들어있었으니까요. 편의점 주변을 다시 살피던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대사관에 연락해야 할까? 처음으로 그녀는 이 낯선 도시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그녀는 어디서부터 도움을 구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지하철역 입구에 서 있던 리사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촬영한 영상들, 그리고 그녀의 신분증과 카드들. 모든 것이 그 작은 지갑 속에 있었지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찾으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리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갑을 찾지 못한 리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을 떨며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도움을 청할까? 경찰서를 찾아갈까?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요. 저기요. 리사가 돌아보니 5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검은 머리를 단발로 자른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익숙한 검은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방금 편의점 앞에서 떨어뜨린 거 맞으시죠? 리사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맞아요. 제 지갑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지갑 안을 확인해보니 카드와 현금 모두 온전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중년 여성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실 때 떨어뜨리신 걸 봤어요. 말을 걸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가셔서요. 쫓아왔더니 여기 계시네요. 리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누군가 그녀의 지갑을 주워 돌려주러 이렇게 쫓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녀가 취재했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경험은 드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지갑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리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걸요. 그녀는 떠나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리사는 순간 이 우연한 만남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근처 찻집에 가볼까요?
조용한 찻집에 앉은 두 사람, 리사는 자신이 CNN 특파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해요. 리사는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저를 쫓아오셨어요?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리 애가 외국 가서 그러면 누가 챙겨줬으면 좋겠잖아요. 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든요. 이 말에 리사는 가슴이 울렸습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행동이었던 거지요. 이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찾아 헤매던 진짜 한국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정돈된 거리도 아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요. 찻집에서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리사와 박미숙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갑 분실 사건을 넘어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리사는 자신이 왜 한국에 왔는지,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자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K컬처 이면의 진짜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화려한 포장 너머의 불편한 진실을 찾으려고 왔던 거죠.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완벽한 나라는 없으니까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취재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항상 그 균열을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찾기 어려우셨나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게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요. 마치 누군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요. 리사가 답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겉으로 보기에 정돈되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결과예요.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죠. 리사는 이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봐온 한국의 모습, 그것은 정부나 기업의 전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정형화된 K컬처가 아닌 개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낸 문화였습니다. 오늘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지갑을 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진짜 찾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당연함이 바로 제가 찾던 것이었어요. 내가 찾던 국격은 시스템이 아니라 이 마음이었구나. 리사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시간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미숙은 리사에게 한국에 있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고 리사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리사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빌딩들과 정돈된 거리 너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된 것이지요. 호텔 방에 도착한 리사는 노트북을 펼쳐 취재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전달할지 알았습니다. K컬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아닌 그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진심을 말이죠. 오늘의 경험은 그녀의 다큐멘터리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아침, 리사는 일찍 일어나 호텔 발코니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지요.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를 돌아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K컬처의 허점을 찾으려 했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고 돌아가게 되었으니까요. 리사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고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선명했습니다. 한국은 정교하게 디자인된 도시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친절한 서비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은 설계되지 않은 따뜻한 선택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한 행동이었지요. 리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박미숙과의 만남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 외국인의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밤거리를 달려온 그 여성의 모습. 그것은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그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키보드 위로 손을 올린 리사는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 시민의 품격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선택, 그 작은 배려와 정성이 모여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틀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내레이션을 입히는 일뿐이었습니다. 오후, 리사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그녀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더 이상 비판적인 시선이 아닌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요. 저녁 호텔로 돌아온 리사는 마지막 짐을 싸며 박미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좋은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사의 마음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공항에 도착해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 본사에 보낼 최종 메시지를 작성했지요.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것들과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K컬처의 이면을 파헤치려 했지만 대신 그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야 합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리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문화란 단순한 상품이나 전략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가치와 선택의 총합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한 명의 행동,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오게 된다면 그때는 더 깊이, 더 넓게 이 나라를 이해하고 싶다. 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새로운 여정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